호감의 법칙에 대항하는 자기 방어 전략. 어떤 사람에 대한 호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호감의 법칙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설득 전문가들에 대항하는 방어 전략의 리스트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의외로 짧다. 왜냐하면 호감을 유발하게 하는 수많은 기법들에 일일이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어 기법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호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인 신체적 매력, 친밀성, 그리고 연상작용 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1대1 대항 전략은 그리 효과적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호감과 관련된 모든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전략의 성공 비결은 그 전략이 언제 사용되느냐에 달려 있다. 호감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호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공정하지 못한 호감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호감이 유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어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할 시점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바로 그 순간이다. 우리의 주의를 호감의 원인보다는 효과에 집중시킨다는 것은 호감을 낳게 하는 수많은 심리적인 요인들을 일일이 발견하고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거의 불가능한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 결과 우리는 다양한 설득 전문가들과의 만남에서 호감의 법칙에 관한 한 오직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그것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설득 전문가들을 필요 이상으로 빨리 그리고 많이 좋아하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런 느낌을 정말로 갖게 된다면 그것은 호감에 관련된 모종의 전략이 설득 전문가들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도 그에 대항하여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 내가 권유하고 있는 방어 전략이 설득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즐겨 사용하는 허허실실법과 유사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호감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직접적으로 맞서서 그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우리는 그러한 요인들이 우리에게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든 후에 그들의 영향력을 역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이다. 그들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더 분명하게 인식할 것이고 그 결과 방어 체계를 적절하게 활성화시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 차를 사기 위하여 자동차 판매점의 한 영업사원과 흥정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최종적인 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내가 저 영업사원을 필요 이상으로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일 그 대답이 그렇다라면 우리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난 30분 동안의 영업사원의 행동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호감을 유발하는 요인들과 관련지어 검토해야 한다. 그리하면 당신은 그 영업사원이 당신에게 무료로 음료수를 제공해 주었고 당신이 선택한 차의 색상이 최고라고 당신의 색감을 칭찬하여 주었으며 당신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당신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억이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호감의 법칙에 대항하여 당신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대응 방법은 영업사원과 당신이 사려고 하는 자동차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앞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은 영업사원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하여 당신의 주의를 영업사원으로부터 자동차 자체로 돌려놓으면 당신은 호감의 법칙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호감의 법칙의 영향력에 의해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요청을 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과 그의 요청에 대한 감정이 마구 뒤섞여 혼재해 있을 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득 전문가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호감이라는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러한 신호가 오게 되면 즉시 설득 전문가와 그의 요청을 분리시켜 그의 요청에 대한 고려에만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설득 전문가와의 만남에서 더욱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설득 전문가는 우리처럼 즐겁지만은 않겠지만 말이다. 실전 연습. 당신은 옆에 앉은 사람이 당신을 더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장에서 제시된 요소들을 첨가하여 설명해 보라.